이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매매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지산의 무대출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상황에서 월세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의 목적을 두고 투자하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분께서는 저는 현금 흐름이 급하기 때문에 월세를 목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 투자 목적이 현금 흐름이라면 가성비 좋은 지산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런 곳에 위치한 지산은 시세 차익을 완전히 내려놓고 매수한 후에 임차를 맞추는 기간과 나중에 매도할 때의 기간도 어느 정도 걸릴 것을 예상하고 여유를 둔 상태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매수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손품과 발품으로 매물을 찾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혹시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상황에서 보기 드문 무대출 수익률이 높은 매물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매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혹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연히 무대출 수익률이 높다고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덥석 그 물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선택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요즘과 같이 무대출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리즈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권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에 새로운 매수자에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매도자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조건으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따금씩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도할 때 평균 매매 가격보다 높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임대료가 높아지면 매매 가격을 올려도 무대출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자는 매매 가격 4억 원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무대출 수익률은 3.8%가 평균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매도자가 평균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려고 매매 가격을 4억 2천만 원으로 올린 뒤에 새 매수자에게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임차하면 무대출 수익률은 4.5%로 높아집니다. 이때 무대출 수익률에 혹하여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물건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뒤에 임차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업상의 부진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임차인이 퇴실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에는 현재의 월세 시세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A라는 지산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 시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니 무대출 수익률은 3.6%로 일반적인 물건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셈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너무 마음 아프겠죠? 그래서 무조건 매수하기 전에 해당 지산 혹은 주변 지산의 월세 시세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낭패를 피할 수 있어요.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고 덜컥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부동산 소장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어보세요. 소장님, 이 지산의 임대료는 평당 얼마예요? 혹은 소장님, 이 지산의 공급 40평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 정도 돼요? 라고 최소한 두 곳에서 세 곳의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확인해보고 평균 시세를 알게 된다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끝으로 최근 들어 지산의 평당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투자에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조급할수록 좋지 않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고요. 천천히 기회를 엿보다 보면 좋은 매물과 인연이 닿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함께 기회를 찾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